1조 사업가와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얘기고 솔직히 살짝 어렵긴 해요. 근데 이런 것도 보지 못한다면은 인생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2022년도 포브스코리아 2030 파워리더에 선정된 저는 각 산업의 몇천억 조 단위의 혁신가들을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뷰티 마케팅 국내 1위 부스 컴퍼니를 운영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브스 박진호의 인생 치트키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어요? 오늘은 되게 핵심적인 얘기를 할 건데 이거를 듣고 듣지 않고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짜 치트키네요. 이 채널 이름이 치트키잖아요. 그래서 치트키 한 개 한 개씩 좀 풀라고요. 오늘은 어떤 치트키가 나올까요? 제가 전 세계 1위 경제 잡지 포브스 우리나라 중앙에서 지금 수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포브스 박진호가 만든 트렌드 리딩 컴퍼니 첫 번째 주인공 1월달 신상훈 그린랩스 대표님을 인터뷰한 내용에서 나온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린랩스라는 회사는 AI 기반의 농경 플랫폼, 농경에서 축산까지 농업계 네이버를 만드는 회사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까지 진출하다 보니까 기업 밸류가 지금 1조가 넘었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혁신적인 일, 과연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이런 얘기들을 좀 드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그린랩스 인터뷰를 포브스 잡지에서 본 것 같아요. 아마 데이터화가 좀 중심이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쵸. 데이터화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것들은 데이터화랑 데이터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게 어떻게 규격화가 되고 이 데이터와 실생활에 어떻게 쓰일 건지 그 타이밍은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상용화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약간 되게 쉽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예를 들면 먹는 거, 입는 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잖아요. 소비자들은 과연 어떤 지표를 가지고 물건을 살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지금 당장의 수치로는 가격이 가장 민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격도 중요하지만 이 제품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브랜드 퀄리티도 되게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은 콜라랑 소주도 있어도 거기서도 이제는 제로를 먹잖아요. 제로가 기본적인 그런 데이터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니지만 새로운 지표는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칼로리가 적은 거, 저칼로리 아이스크림, 저칼로리 음식들 약간 이런 것들 요즘 많이 찾는 트렌드잖아요. 근데 미래에는 이게 하나 더 생길 거예요. 지금 당장 가능한 지표가 뭐가 있을까요? ESG나 친환경 이 관련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지금 당장 변화되는 건 없죠. 근데 되게 무서운 게 있어요. 그거는 이 정부가 이 데이터를 언제 상용화를 시킬 건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탄소 소고기가 공식적으로 이제 정부 인증을 받아서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그냥 사는 것들이 아니라 저탄소 소고기들 자체가 1등급 약간 비슷하게 등급이 나눠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실적으로 그때 당시 때는 모르겠지만 미래에 지나면은 분명히 이게 좋다 나쁘다의 기준표가 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린랩스가 지금 준비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 정부와 그린랩스가 예를 들면 배추가 하나 생산이 되고 소비자들 댁에 왔을 때 트럭을 몇 번을 타고 얼마나 탄소를 배출했는지 이런 것들을 지표화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에는 그런 물건 하나에도 칼로리처럼 탄소 지표가 나올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시점이고 그때 모든 산업이 뒤집어진다. 그래서 ESG는 지금 준비할 필요는 그거는 기업의 선택이겠지만 결국은 그 시점은 오는데 한 번에 뒤집어진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이게 화장품 사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사업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은 이 빅데이터와 탄소 관련된 지표가 나오는 순간이 언제고 그 전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어떤 게 있을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산업에 전반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식품부터 먼저 도입이 될 거고요. 먹는 것부터 가장 민감한 부분부터 되다 보니까 속도별로 산업별로 속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식품은 가장 빠르게 내년에 오기 때문에 산업별로 그런 것들을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시타라는 화장품 기업도 플라스틱 재활용을 하면서 그것들을 수치로 나타내더라고요. 그쵸. 확실히 그렇게 수치로 나타내면 조금 더 기업에게 신뢰도를 주는 그런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쵸.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도 여러 가지 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아직 정부에서 인증을 하고 규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정부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둘 중에 하나예요. 정부의 개입이 되던 아니면 아마존이랑 이런 큰 플랫폼에서 통합시키던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도입이 될 확률이 가장 크죠. 이거 관련돼서도 마이데이터 관련된 정부에서 관련된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은 제 채널에서 서서히 이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에 비즈니스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선 저탄소를 집중을 해야 되고 그 외의 지표들도 어떻게
어떻게 바뀔지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탄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표가 중요한 거예요. 소비자들은 항상 어떤 걸 믿고 소비를 하기 원해요. 불안하거든요. 문제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표를 항상 신뢰를 하는데 그 지표는 계속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저탄소에 대한 국가에서 인증 관련된 사업 이런 규격화도 이루어질 거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은 뭔가 미래 괜찮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